자, 이제 바로 이제 오늘도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당연히 항상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은 이제 호가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호가창이라고 하는 것은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호가 단위당 호가창에 이제 매수벽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매도벽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들이는지, 팔아놓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거의 스캘핑에 가까운 단타를 치시는 분들, 호가창이라는 용어 보시는 방법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은 뭐 단타나 스캘핑을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뭐 간접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호가창 매매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런 것들의 샘플을 볼 수 있는 거래소로 코인빗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코인빗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롬팁이라고 하는 코인이 에어드랍, 스냅샷이라고 하는 이벤트, 호재성 이벤트가 끝나고 지금 가격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호재가 발동을 하기 전까지의 움직임과 그리고 호재가 발동하고 나서 현재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봤을 때 호가창의 움직임들, 제가 주제로 삼고자 하는 호가창에서 함정,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정말 잘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인빗, 중소형 거래소인 코인빗의 롬TV 코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롬팁이라고 하는 코인은 코인빗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먼저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제스트라고 하는 중소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가격은 제가 확인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다른 거래소, 즉 이 코인빗에 상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0.1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코인입니다. 현재는 뭐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을 보시다시피 1.3원에서 1.4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2.8원까지 지금 가격의 약 2배의 시세 차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조정이 일어나서 봤을 때 최고점의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정리를 안 하셨다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롬TV 코인인데 왜 거래소가 달라서 가격이 다르냐? 그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코인빗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있는 롬TV는 코인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즉 가두리에 갇혀 있다. 입출금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롬TV지만 코인빗에 있는 롬TV는 제한된 물량 속에서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코인빗에 있는 롬TV 물량의 대부분은 코인빗 거래소 또는 최측근 이해관계자들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코인빗에서 처음에 이 롬TV를 상장한다고 했을 때 어느 거래소든지 간에 이 코인을 상장할 때에는 해당 코인이 그 거래소에서 유통되기 위해서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로부터도 상장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개념으로 상장 피를 받기도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한테 우리 거래소에 이 코인을 상장할 거기 때문에 많이들 들고 와라
뭐 등등등의 이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들 코인제스트에서 롬TV를 사가지고 코인빗의 지갑으로 전송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20억 개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고 20억 개마저도 5분 이내에 다 끝났습니다. 5분에 컷당했고 실제로 확인이 된 일반 투자자는 제 생각에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나머지도 분명히 일반 어떤 김모 씨, 정모 씨, 이모 씨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물량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코인빗 거래소 또는 거래소 관계자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그 당시에 상장하는 과정을 모니터링을 했던 제 분석에도 기초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다룰 호가창의 함정의 부분에서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매도 물량의 그 문제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거래소가 가지고 있을 그리고 코인빗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 등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코인빗에 이 코인이 2.8원까지 있다가 어떻게 지금의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었느냐? 자, 2.8원까지 가던 그 동력이 있습니다. 자, 2.8원까지 고점을 찍는 데에는 호재가 반영이 되었다. 입출금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빗의 거래소 이 코인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탈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호재의 영향이 있었다. 어떤 호재냐? 자, 이 롬TV를 보유하고 계시는 사람. 자, 롬TV를 갖고 있다면 그 보유 수량의 1대1의 비율로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를 주겠다. 바로 롬게임이라고 하는 코인을 에어드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서는 스냅샷이 필요하죠. 자,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냅샷,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을 포착한다, 캡처를 뜨는 것처럼 영어식 표현인데 어느 일정, 약정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를 찰칵 찍어서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찰칵하고 찍어서 그때 보유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에어드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의 모든 것들이 에어드랍이라고 하면 롬TV는 1대1이면 엄청난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주는 코인의 가치가 물론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100개의 코인을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데 100개를 준다. 그럼 뭔가 자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의 자산이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단순한 계산으로는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것 같은 2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1대1이라고 하는 비율, 그리고 롬게임이라고 하는 코인이 이 롬TV 또는 롬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익숙하실 텐데 롬게임 코인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장된 곳은 없어요. 하지만 상장 예정이고 롬TV 코인이 가장 먼저 거래가 되는 국내 거래소인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도 스냅샷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코인빗에도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야 엄청나겠구나. 코인빗이 워낙 많은 코인들을 가지고 펌핑 명가다운 그런 이름을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2.8원까지 올랐다. 자, 그런데 이 스냅샷 기준 날짜가 언제냐? 바로 그것이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공지에 따라서 코인빗에서 16일 19시 저녁 7시에 스냅샷이었고 오는 금요일인 19일날 동일한 시간대에도 2차 스냅샷이 예정이 되어 있다. 1차와 2차로 나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을 위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보통 스냅샷의 트렌드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스냅샷이 찍힌다. 자, 그러면 총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냅샷이 뜬 순간부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생각하고 이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단타 투자자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쭉 있다가 스냅샷 시작 전부터 보통 대개 1시간 전부터 굉장히 익절 물량들이 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류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이죠. 자, 스냅샷을 찍고 롬게임이라는 코인을 에어드랍 받기 위한 대상이 되는 목적물 코인을 받기 위해서 찍는 순간 찍었으니까 더 이상 난 이 코인에 미련이 없다. 그리고 보통 이미 스냅샷을 찍기 전부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서서 이런 단타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미 원금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금 손해가 싫어서 역시 스냅샷 찍자마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고, 세 번째는 이 떨어진 물량들 시세 차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던지기 때문에 서버가 당연히 이렇게 업비트도 그렇겠지만 업비트보다도 메이저 거래소보다도 못한 서버의 힘을 보여주는 코인빗으로서는 당연히 서버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매도 물량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중첩되면서 이제 렉이 걸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 애가 타겠죠. 던지려고 한 사람들은. 그러면 더 심한 패닉셀이 떨어지니까 요것을 저점에서 확보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기술을 요합니다. 기술적 반등. 이것도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인데, 안정성은 첫 번째 단타자들보다는 두 번째가 좀 더 위험하겠죠.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똑같이 롬TV 코인이 요 시점에서 스냅샷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왜 잠깐 올라갔느냐? 자, 스냅샷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몇 시간 전부터. 근데 이 막바지에 오른 이유는 막바지에 탑승하기 위해서 나름 또 머리를 쓴 겁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유형들, 스냅샷을 찍고 에어드랍을 받고는 싶은데 지금까지의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리 타긴 무서웠고, 어느 정도 1시간 전부터 이런 익절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잡고 스냅샷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매도 물량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비율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컴퓨터의 고사양 컴퓨터와 손 빠르기를 믿고 이렇게 눈치 빠른 작전을 펼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에 조금 더 오르는 것이고, 세력 입장에서도 매도 물량을 최대한 높은 물량으로 풀 때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19시 스냅샷 기준으로 했을 때 6시 54분경 56분경 불과 6분에서 4분 남겨놓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호가창을 매수백을 두텁게 쌓아가면서 갑자기 사들이면서 가격이 오르면 이게 또 가격이 오르나 싶어서 또 일반 투자자들이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합 작용을 해서 잠깐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스냅샷이 끝나고 자, 이쪽에서 스냅샷이 끝나고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코인의 메이트가 없기 때문에, 특히 코인빗의 지금 시세가 정상이다, 정상이지 않다?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정상적으로 높은 시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갑이 열리기라도 한다고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열릴지의 차이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스냅샷이 끝나면 더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두 번 나누는 거죠.
이때 끝나지 않고 이벤트 한 번 더 있다 얘들아. 언제? 19일날. 그래서 오늘 16일날 했을 때는 일단 50%를 주고 이 19일날 했을 때 또 50%를 주는 걸로. 비율은 1대1은 맞는데 50%라는 뜻은 전체 이제 에어드랍 하는 분량 20억 개 롬게임 코인의 20억 개를 절반씩 나눠서 나눈다. 라고 하면 좀 상쇄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돼서 작용을 해서 지금 가격이 지금 약간 여기서 이제 횡보 중입니다. 1.2원까지 찍었다가 가장 심한 싸움은 1.4원대 싸움이었고요. 1.4원대에서 지금 1.3원에서 이제 약간 벽이 형성이 돼서 횡보 중이다. 새벽에도 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19일날이 스냅샷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17일과 18일 사이에 어떤 가격적인 변동이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19일날 당일날은 당연히 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마저 스냅샷을 찍고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2차 스냅샷만 노리고 왔던 분들 던지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19일날 이 코인빗의 거래소 코인인 덱스코인의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9일날 롬TV의 호재성이 반감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가 안 됩니다. 잽이 안 되죠. 지금 덱스코인이 5원에 시작을 해서 실질 상장가가 40원이었고 5원에 공식 상장을 해서 120원까지 갔다가 다시 5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오늘 다시 또 75원대까지 오르는 등 굉장히 수익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덱스코인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9일날 스냅샷 찍기 전부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타를 많이 치시고 스캘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승부는 17일과 18일 사이에 마감하는 게 좋다. 롬게임 코인에 대해서 스냅샷을 굳이 받겠다고 하신다면 19일날 역시 요 반등 살짝 하는 즉 떨어질 거 떨어지고 나서 그냥 5분 정도 남겨놓고 들어갔다가 터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스냅샷 롬게임 받는 것 롬게임이 대박이 나야 다면 원금 손실을 메꾸로 남겠지만 그것은 이제 리스크, 너무 하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스냅샷을 롱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뭐 스냅샷, 코인이 하나 더 생기네 이런 간단한 생각, 단순한 생각으로는 롱게임은 스냅샷 찍지 마시길 바라겠고 단타를 노리시면 17일과 18일 사이에 마음을 지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시든 익절을 하시든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1차 때는 오르는 것이 예상됐지만 2차 때는 예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벤트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또 다른 덱스코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정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호가창의 함정이 다시 또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호가창의 함정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단타를 치실 때 호가창 보고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함정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원에 지금 자 매수벽이죠. 자 우리가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 1.3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점 그 아래를 보십시오. 그럼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많아요. 개수를 봤을 때 억 단위 개수를 사겠다. 자, 순수하게 일단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사겠다라고 지금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1.3원에서 또는 1원에서 또는 그보다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실까요? 지금 매수를 참여하셨을 때 최소한 이분들께 다 매수가 되고 나서 후순위시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매수는 순서대로 체결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매도도 그렇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성공하기에. 그럼 이제 매도벽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코인을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셨을 때 역시 1.4원부터 2원대까지 굉장히 또 팔려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네, 4,000대, 6천만 개, 8천만 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팔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는 매수와 매도를 비교했을 때 사려는 사람이 많아 보이나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이나요? 당연히 여기에 봤을 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물론 주문량 총량을 봤을 때는 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눈치챌 수 있는 요건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호가창만 보셨을 때에는 이 코인이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내가 지금 시장가로 요 코인을 사도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 조금은 올라가겠구나, 가능성이 크겠구나, 또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1.4원 코인을 누가 다 사갑니다. 1.5 코인을 다 사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역시 살려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뒤늦게 합류를 하시겠지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단단한 스캘핑 칠 때는 성공할 수도 있는 호가창 매매법입니다. 호가창을 봐가면서 뚫을 때 벽을 크게 슉 올라갈 때 같이 탑승을 하고, 미리 올라갈 것 같을 때 미리 탑승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외부에 물량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자,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코인 전부 다요. 비트코인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곧 자전거래와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 자전거래는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롬TV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또는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자금을 다 회수하려고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제 물량이 너무나 많죠. 자, 이왕이면 손해를 덜 보면서 또는 수익을 보면서 이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넘겨야겠죠. 물량을 넘긴 작업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1.2원, 1.1원, 1원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제 물량인 거예요.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꽉꽉꽉 채워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이건 살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훨씬 더 강한 코인이구나, 오해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매수하게끔 유인할 수 있고, 뭔가 뒤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안정감을,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매도벽 같은 경우에 또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2원대, 1.9원대에도 몇억 개씩 박는 거예요. 이걸 박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세력이나 뭔가 할 때는 호재가 터져서 일반 매수자들이 실제로 실매수가 너무 많았을 때에 이제 어떤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절대 뚫리지 못하도록, 살 엄두를 못 내도록 가두리를 치는 겁니다. 위아래로 매수와 매도를. 자, 이렇게 가두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예를 들어 1.5원대에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매도벽을 거의 1.7원대, 1.6원대까지 내려서 이렇게 가두리를 칩니다. 극심한 경우에는 한 틱 남겨놓고 1.5원까지 벽을 치고 1.4원만 남겨놔요. 그래 놓고서 이제 1.4원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1.4원이 곧 팔릴 것 같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사면 어떻게 됩니까? 호가창이 없어지면서 1.3원과 1.5원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제 1.5원에 대해서 다음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1.4원 호가창이 꽉 찹니다. 물량으로. 누구 물량인가요? 제 물량이죠. 제 물량은 뭐 위에서든 아래서든 빼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1.4원 물량에 또 얼마 몇 개를 밀밥을 또 깔고, 그럼 송사리들이 와서 다시 먹어주면 다시 또 밀밥을 던지고 1.4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고난이도로 바꿨을 경우에 이제 뭐
롬TV가 상장될 거다, 스냅샷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호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어떤 좋은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뭐 알바를 풀어서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찌라시를 선동을 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뭐 오를 거다라고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놨을 경우는 또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전히 매수벽을 거놓고 매도벽을 대신에 거의 다 치웁니다. 그리고 거의 끝에 쪽에다가만 매도벽을 걸고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싼 가격들을 내가 직접 사버립니다. 어느 정도. 자, 호재가 터졌어요. 호재 정보가 돌면서 지금 롬TV를 사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짠가 딱 가격을 봤는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1.4원을 사고 1.5원을 사고 막 가격이 20%씩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가 사실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높은 가격들을 사시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방법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레벨 3 만약에 이것을 가격을 낮춰가면서 이런 작업을 반복한다면 차트가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설거지가 되는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또 가격을 아래로 내리면서 매도벽을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매수벽을 뒤로 빼면서 정리시키는 것. 혹은 이제 설거지하는 차트가 되는 것이고 위로 올리면서 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로 올리더라도 몇 티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력들한테 이용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호가창만 보셨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서 비트코인 영향력에 있는 메이저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추세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개별 알트코인이 매수하기 적정한가, 악재가 있을 것인가, 호재가 있을 것인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에서 파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고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거래소에 세력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진짜 반등인가 아니면 이것이 실제 매수벽인가, 실매수벽인가, 실매도벽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따질 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려우셨을 경우에는 제 방송을 보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방송을 하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가창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가창만 봐서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 트렌드가 이제 제가 롬TV 코인에서도 방금 잠깐 말씀드렸고 예전에 방송에서도 2차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뭔가 상장된다라고 하는 호재가 굉장히 최상위 호재가 맞지만 반영이 그 거래소에 상장되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상장되기 전에 거래 가능한 거래소에서 펌핑이 있을 만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되고 나서는 보따리상들에 의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상장 후에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대개가 맞다. 이런 추세들은 바뀔 수가 있는데 올해는 거의 모든 상장된 코인들이 거의 그런 추세를 갖습니다. 뭐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아예 이제 최초 상장부터 시작해서 신규로 이제 거래 가능하게 발행하는 것이고 기존의 다른 거래소에서 충분히 우리가 봤던 코인을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다 결과가 이제 후발주자들은 거의 다 돈을 버실 수 없고 오히려 물량을 떠넘겨 주셔서 손절을 하시는 경험들이 많이 그래서
발생하시는 겁니다. 자,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방송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다음 방향과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알테코인들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이었습니다.